오늘 장에는 또 어떤 호재와 악재들이 트렌드가 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래킹 업앤다운 유가증권 시장에 먼저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인데요. 신세계 건설 26.16% 급등하면서 15,53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6,500억 원 규모의 신종 자본증권 발행을 결의했다는 공시가 나왔는데요. 이러한 자금 조달로 재무구조가 개선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나오면서 주가 크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 고요. BH가 8% 넘게 오르면서 24,850원 선 기록하고 있죠. 애플이 9월에 AI를 적용한 새로운 스마트폰 아이폰 16을 출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애플에 납품하는 BH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 매출 부진을 선반영하면서 주가는 조정을 받았고 이제 애플발로 이 AI 전략에 따라서 눈높이 상향 가능성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8% 가까이 오르면서 이 시각 현재 48,300원의 주가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최근 증권사 리포트에서 아직 회복 속도가 완만하긴 하지만 2차 전지 소재 가운데서 동박이 가장 빠르게 업황의 바닥권을 탈출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하이엔드 제품군에 집중한 전략 유효하게 작용하면서 선진국향 매출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올해 실적에 대한 전망 긍정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배터리 관련주인데요. 주가 주목을 받고 있고요. 경동 나비엔이 6% 넘게 오르면서 52,900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일러주죠. 보일러주로 여러분들께서 많이들 아실 텐데 최근에는 주방 가전으로 2028년까지 매출을 높이겠다는 전략이 나오고 있고 또 집안 공기를 깨끗하게 하는 환기청정기 같은 제품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있는 움직임 눈에 띄고 있습니다. SKC가 6% 넘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미국 칩스법에 따른 보조금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에 대해서 오늘 좀 구체적인 분석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도체 유리기판 계열사 미국 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 7,500만 달러 가운데서 4천만 달러가 연내 수령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고요. 또 칩스 반도체 지원 보조금 수령업체 가운데서 현재까지 최고 수준의 이 보조금이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다음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에서 상승하고 있는 종목 가운데 한국석유, 석유 관련 주식 5% 넘는 상승 기록하고 있고요. 경동인베스트는 5% 넘게 또 이 종목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원자재 관련해서 석유 등등 또 광산 가치를 갖고 있는 종목들 상승 나오고 있고요. 스틱인베스트먼트가 5% 넘게 오름세를 기록하면서 현재 11,000원 선 아래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이 종목은 신고가 경신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사모펀드 가운데서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한 최초의 종목이기도 한데요. LG이노텍 또 애플 수혜주가 5% 넘게 오르면서 어제 LG전자, 오늘은 LG이노텍의 주가 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리아 서키트 4.92% 오르면서 15,980원 선 기록하고 있는데요. 긴 관점에서 긍정적인 종목이다라는 분석이 5월에 나왔습니다. 애플 아이패드 향으로도 신규로 MLB를 공급한다는 이슈도 있었던 PCB주입니다. 자, 이 가운데서 어떤 종목 볼까요? 김영일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네, 상승하고 있는 종목 가운데서 어떤 종목 전략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한신기계를 한번 이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이제 또 어제 이 시간에 원전주들이 워낙에 상승이 좀 잘 나오다 보니까 후발주자를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또 뭘 잡을까 고민 좀 많이 하셨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신기계를 한번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은 워낙에 이제 이슈가 한번 생겨나고 그러면서 시장의 시선이 쏠리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수급이 몰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사실 미증시는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는 너무나도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 자체가 계속해서 이제 시장의 유동성이 좀 줄어들면서 투심이 줄어들다 보니까 매우 한정적인 섹터군의 수급이 쏠리는 이런 형상들 계속해서 개별 종목 장세로 이어지고 있는 현상들이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이 살아있는 섹터군들을 구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섹터군들이 상승
상승이 나올 때 또 추가적으로 후발주자가 살아있는지 이 부분을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원전주 중에는 앞서서 상승이 나온 종목들보다는 한신기계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부분을 한번 이제 어제 이 시간에 설명을 드렸었죠. 어제 이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렸을 때가 약 한 5,000원 초반대 구간에 있었던 그런 이제 상태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000원 초반대 구간에서 한신기계가 수급이 굉장히 또 잘 살아있는 편이었기 때문에 후발주자로 보신다면은 한신기계 정도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원전주들은 어느 정도 이제 또 상승이 많이 나온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새롭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 중요하다 라는 부분을 또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오후장 넘어가면서 한신기계가 또 일제히 급등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약 한 10% 넘는 정도의 바로 급등이 나오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지금 시장이 워낙에 이제 빠르게 조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슈 되는 종목군들은 시장에서 수급을 일제히 받아주면서 굉장히 수급 이동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화두가 되고 있는 혹은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섹터군들이 있다라고 할 때 결국에는 수급이 살아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된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제가 한신기계를 아직까지 원전주들이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종목 중에는 한신기계를 한번 접근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결국에는 3거래일 전에 이 물량이 굉장히 잘 살아있기 때문에, 2거래일 전에 들어왔었던 물량이 굉장히 잘 살아있었기 때문에 후발 주자로서의 살아있는 가능성이 있다, 요거를 언급을 드렸었던 거거든요. 이처럼 지금 현재 시장에서 또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상당히 좋은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 반도체 중에서도 또 결국에는 수급이 살아있는 종목들이 연속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은 무엇보다 수급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 한신기계 같은 경우에도 원전주 중에서 후발주자로 이제 설명을 드릴 때 결국에는 수급이 잘 살아있었기 때문에 안내를 드렸다라는 점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전주 가운데 한신기계 수급 살아있다는 평가 받았습니다. 이어서 유가증권 시장의 하락률 상위 종목 보시죠. DS단석 12.83% 급락하면서 95,100원 선 거래되고 있는데요. 2대 주주인 PF 스톤브리지 캐피탈이 지분 일부를 오늘 개장 전에 블록딜로 처분했다는 소식 나오면서 주가 급락하고 있고요. 코오롱 글로벌 우선주, 어제 아깝게 상한가 마감 못됐던 27% 상승 마감했었던 종목인데 오늘은 크게 급락하면서 돌변하고 있습니다. 12% 급락하고 있고요. 넥스트리 7% 넘게 하락하면서 철강주 가운데 조정입니다. 롯데케미칼 화학주 가운데 이 종목이 7%의 하락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1분기에 적자 기록하면서 2분기 연속의 적자를 나타냈고요. 국내 신용평가사들의 등급 하향 트리거를 모두 충족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될 수 있겠다, 이런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삼화전기가 7% 가까이 하락하면서 76,600원 선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그 콘덴서 관련주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시장 확대 수혜주로 거론이 됐었는데 오늘은 주가 나흘 만에 하락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CJ시푸드 1 우선주가 6%의 하락이고요. 코오롱 글로벌 본주도 6% 하락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최근에 PPA 계약 이 이슈가 되면서 어제 주가가 강했었는데요. 국내 최초로 재생에너지 민간 직접 전력 구매 계약 PPA를 체결했다는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수급을 위해서 민간 차원에서 노력할 때 이 PPA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LIG 넥스원이 5%의 하락으로 방산주 가운데 조정받고 있는 종목, 두산 퓨얼셀도 오늘 차익 실현 매물 받으면서 수소주 대장주도 4.78% 하락입니다. 대한유화가 4.7% 조정받으면서 화학주 대형주의 조정 양상 눈에 띄고 있는데요. 어떤 종목을 볼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 오늘은 또 2차전지 종목들이 워낙에 하락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또 이전에 이 시간에 한번 2차전지 종목들을 말씀을 드릴 때 포스코 퓨처엠이나 혹은 이제 에코프로,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 이러한 종목군들은 시장이 이제 워낙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최근에 이 반등은 저가 매수세가 발현이 된 것이다 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저가 매수세가 발현이 된 것일 뿐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앞선 구간에 이 매물들을 삼켜주는 수급이 들어올 때까지는 조금 더 여유롭게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이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마찬가지예요. 이전 시간에 PNT와 대주전자재료의 차이점,
지금 현재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중에 양극재 그리고 PNT 대주전자 재료와의 차이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요거를 또 언급을 드린 적이 있었죠. 지금 PNT와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에 2차전지 중에 상당히 또 좋은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PNT 같은 경우에는 뭐 ESS 장비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또 이 테슬라의 계약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1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이 또 전체적으로 좋은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되면서 지금 연속적인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PNT 같은 경우에는 양극재 관련된 종목들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릴 때 최근 저점 구간에서 연속적으로 긍정적인 수급을 밀어줬기 때문에 PNT 같은 경우에는 살아있는 종목으로 우리가 분류를 해야 된다. 요거를 말씀을 드렸었고,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에도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모멘텀이 하반기까지 살아있으면서 연속적으로 살아있는 수급이 들어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2차전지 중에서는 살아있는 종목으로 우리가 분류를 해야 된다. 요거를 언급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뭐 에코프로도 그렇고요. 에코프로, BM, 뭐 포스코 그룹주들 모두 마찬가지지만 계속해서 이제 동일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급이 워낙에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이 부재한 상황에서 시장이 지금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결국 앞선 구간의 매물을 뚫어주기에는 많이 힘들다라는 부분을 또 여러 번 언급을 드렸었죠. 지금 그러한 그림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양극재 관련된 종목들은 지금 시장과 관련해서 떼놓을 수 없는 종목군들이 됐다라는 부분을 또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덩치가 커진 만큼 지수가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업종이 뛰어나게 좋아야지 시장과 무관하게 이 수급을 좀 집중받으면서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에코프로 관련해서 이제 또 리포트도 나왔고, 그러면서 지금 업황의 반전에 대한 기대감, 업황이 지금 다시 한번 좋아질 수 있다라는 반전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까지는 크게 작용이 되지 않는 모습이라 결론적으로는 지금 계속해서 바닥을 잡아주는 수준으로만 움직이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많이 강조드리지만 제가 예전에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분명하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었고 지금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수급적인 부분이 그 차이점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수급을 잘 보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수도 또 배터리 대장주들도 좀 지금은 애매한 상태고요. 수급도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코스닥의 상승률 상위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코스닥에 신규 상장한 종목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잡히지가 않았네요. 미래에셋 비전 스펙 4호가 상장 첫날 급등세를 펼치고 있고요. 더블 이상 나오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지금 피플바이오가 상한가 들어가 있는 모습인데요. 피플바이오와 함께 샤페론이 급등하고 있죠. 샤페론도 29.46% 급등하면서 2285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초기 알츠하이머병 원인을 잡는 치매 치료제가 국내 식약처의 승인을 받게 되면서 치매 진단 시장이 커질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고요. 그러한 종목으로 이 두 가지 종목이 꼽히고 있습니다. BDI가 28%까지 강세에 뛰고 있고요. 그리고 이 종목은 정리매매 들어갔다가 어제는 좀 급락했었는데 오늘은 급등으로 돌변을 한 것입니다. 근데 상승 탄력은 줄이고 있고요. 이삭 엔지니어링이 21% 넘게까지 상승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HVAC 관련주로 이 종목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HVAC 사업, 미국의 대형 냉난방 공조 설비 관련한 사업에 진출한다라는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이 이삭 엔지니어링이 수혜주로 부각을 받고 있고요. 한성 크린텍이 21% 강세 뛰면서 3,11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시면 PNT 18% 강세 나타나고 있는데요. 수주 가치가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장비주 가운데서 수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58,0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모비데이즈, 모비스 나란히 10% 중반 내외 상승 기록하고 있고요. 유니셈 반도체 장비주 가운데 이 종목 13%까지 강세 뛰면서 오늘 장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윈 플러스까지 10% 플러스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서 어떤 종목의 전략을 세워볼까요? 네, 오늘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G2파워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원전주들이 또 워낙에 대장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제 원전주들을 좀 계속해서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약간은 또 리스크 관리를 어느 정도는 해주셔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원전주들을 또 이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 한신기계를 말씀을 드리면서 결론적으로 후발주자를 노려라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지금 현재 뭐 보성 파워텍이나 G2 파워 같은 경우에 오늘 약간 이제 탄력이 살짝 줄어드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일전 구간에 항상 제가 차익 실현이 나오는 구간을 좀 조심을 하셔라. 요거를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종목이 이제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저점 구간에서 수급을 만들어주고 그 수급을 기반으로 해서 주가가 끌어올려지는 건데 그러면은 만약에 이 고점 구간에서 차익 실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힘이 빠져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 또한 어느 정도는 조정이 생겨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는 항상 명심하고 움직여야 된다. 요거를 또 여러 번 강조를 드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성 파워텍이나 혹은 G2 파워 같은 기존의 대장으로 움직였었던 종목들, 그 다음에 한전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량을 어제 밀어주기는 했지만 워낙에 고점 구간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신기계를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한신기계 같은 경우에는 어제까지의 흐름을 봤을 때 결론적으로 2거래일 전에 수급이 살아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저점 구간에 있었기 때문에 힘이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후발주자로 충분히 출발할 수 있을 만한 저가 위치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신기계를 안내를 드렸었던 거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시장이 워낙에 또 종목별 수급 움직임이 매우 빠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정말 여러 가지 섹터군들이 올랐다가 순식간에 또 빠져버리는 그런 그림들이 나오게 되면서 지금 현재 시장이 개별 종목 장세다 보니까 수급 이동이 굉장히 빨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올라가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한번 따라 타볼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지만 분명하게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첫 번째로 봐야 될 만한 부분은 역시나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이다라는 점. 한번 차익 실현에 대한 이 심리가 생겨난 종목들은 순식간에 또 물량을 빼버릴 수 있는 시장이 현재 시장이다 보니까 원전 관련된 종목들은 차익 실현 나온 종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심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박스권 구간에서 G2 파워 같은 종목 경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 코스닥의 하락률 상위 종목 보시죠. 광무가 11%, 중앙 첨단 소재가 9% 하락하면서 리튬 관련주의 하락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이번 주 들어서 이 배터리 소재주의 강세를 좀 이끌면서 먼저 상승했던 종목들이기도 합니다. 이들이 오늘 급락이 나오고 있네요. 10% 내외 급락이고요. 대신에 오늘장에는 아까 말씀드린 동박이라든지 전극 공정 장비를 만드는 PNT 이러한 가치들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유일 로보틱스가 SK 쪽에 유상 증자를 했다라는 이슈로 어제는 급등을 했었는데 오늘은 10% 차익 실현 매물을 받고 있고요. 이노 인스트루먼트가 7% 하락, 이오 플로우가 이틀째 하락하면서 7% 내림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면 WSI가 6.88% 하락하고 있고요. 박셀바이오가 6.5% 낙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푸드나무는 최근에 음식료주가 강하지만 이 종목은 연일 하락하면서 신저가를 경신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소프트센 우선주와 LB인베스트먼트가 5%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 하락 종목 가운데서 눈에 띄시나요? 일단 오늘은 하락 종목보다는 또 지금 시장에서 새롭게 뛰어오르고 있는 섹터인 액침 냉각 쪽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액침 냉각 쪽에 K엔솔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K엔솔 같은 경우에 이렇게 좀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14%까지 상승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지금 다른 액침 냉각 관련된 뭐 GST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엔비디아 쪽과 직접적으로 또 이제 연관이 될 수가 있는 그러한 또 이제 기술들이기 때문에 지금 엔비디아가 또 $1,100를 넘어간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동시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군들이 지금 현재 액침 냉각 쪽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이뿐만 아니라 유니셈 같은 이런 종목들도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K엔솔 같은 경우에 먼저 원래는 GST가 대장으로 움직였었죠. 액침 냉각 쪽으로는 원래는 GST가 대장으로 움직였었는데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 K엔솔이 대장의 자리를 좀 넘겨받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K엔솔이 GST 대비해서 눈에 띄는 수급 흐름이 훨씬 더 잘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K엔솔이 액침 냉각 쪽으로는 대장의 자리를 넘겨받았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늘의 흐름이 살짝 아쉽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일단은 최근에 이제 매수를 하신 분들은 분명하게 계실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가 부분에서 충분히 또 수급적인 부분으로 힌트를 많이 준 종목이기 때문에 K엔솔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접근하신 분들이 꽤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일단 오늘의 흐름을 봤을 때 윗꼬리를 좀 상당히 크게 그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22,000원 근처 구간에 지금 매물대에 부딪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오늘의 움직임을 해석을 해봤을 때 앞선 구간 22,000원 구간의 매물대가 두텁다 보니까 이 구간에 부딪혀서 약간은 윗꼬리를 그리고 차익 실현이 살짝 나오고 있구나 정도의 움직임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액침 냉각 쪽은 약간의 또 살짝의 주의를 좀 기울여야 되는 섹터군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KN솔이 대장이고요. 그 다음에 뭐 GST 같은 경우에 지금 약간 따라가는 그림, 그 다음에 유니셈 같은 종목들이 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지금 상황에서 보자면은 저는 오히려 유니셈 쪽을 조금 더 이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유니셈이 오히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윗꼬리를 크게 더 그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충분히 또 다시 한번 접근할 만한 구간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액침 냉각 쪽, 그 다음에 또 칠러 쪽 장비를 본다라고 했을 때 액침 냉각 쪽은 오히려 지금 약간은 탄력이 좀 부족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탄력이 좀 더 타오를 때까지는 보수적으로 볼 필요성, 그러면서 오히려 칠러 장비 쪽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조금 더 좋을 수가 있겠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액침 냉각, 냉각 시스템 관련해서 어제 LG전자와 같이 갔던 3S 또 오늘 삼성전자 쪽으로 이삭 엔지니어링도 관련주로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조정 양상 지켜보면서 흐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전문가님. 네, 감사합니다. 네, 김영일 전문가의 랭킹 업앤다운이었습니다.